지우랑 태율이 우리 쌤비 9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3페이지에 55번 유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거야. 지윤의 반은 54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태율이는 우리 연립방정식 활용 많이 안 나갔는데, 앞에 거는 어차피 태율이는 내일 오니까 앞에 부분 같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 55번부터 이 영상 통해서 주말 동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93페이지 55번 다 폈다면 우리 한번 이 문제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 55번부터 쭉 나오는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에 관한 문제라고 배웠었어. 사실 지금 나오는 중학교 2학년의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전부다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차이점은 뭐예요? 미지수를 2개로 두고 식을 2개로 둔다는 것만 차이점 있죠. 1학년 거는 미지수 1개, 식을 1개로 뒀다면 2학년 거는 미지수 2개, 식 2개. 그래서 이 일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것들과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희진이와 수호가 함께하면 6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거에서는 희진이가 혼자서 3일 만에 일을 끝냈고 수호가 혼자서 7일 만에 일을 끝내서 희진이가 혼자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뭐 3분의 1, 수호가 7분의 1, 뭐 이렇게 놓고 풀었었어.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이 일에 관한 문제에서는 희진이가 혼자서 끝내는 날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함께 끝내는 날짜가 나와요. 자, 이러면 문제는 뭐냐면 희진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수호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미지수를 뭘로 둬야 되냐면 자, 지금이 6일, 2일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도 이렇게 희진이와 수호가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 얘를 1로 둘 거고 아니 x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수호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뭘로 둘 거야? y로 두고 풀 거야. 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이 일에 관한 문제에서는 자, 기준 한번 잡아볼게. 지금 전체 일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전체 일의 양을 뭘로 두고 풀었으니 1로 두거나 또는 56번처럼 물에 관한 문제라면 전체 무엇? 물의 양을 역시나 1로 두고 푸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과 전체 물의 양을 전부 다 뭘로 두고 푼다? 1로 두고 풀었던 거 1학년 때도 기억이 날 거야.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사실 알고 있어. 6학년 때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55번으로 돌아오면 희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걔를 X, 수호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걔를 Y라고 뒀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자, 만들어지는 문장은 자, 첫 번째 그 문장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자, 뭐라고 되어 있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희진이와 수호가 함께하면 며칠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대? 그렇지. 6일이면 마칠 수 있는 일이래.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식을 첫 번째 어떻게 만드냐? 자, 희진이가 하루 동안 X만큼을 하고 하루 동안 Y만큼 수호가 하는데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하면 둘을 뭐 해요? 그치?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뭐냐면 희진이와 수호가 하루 동안 1일 동안 함께 하는 일의 양이 나오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인데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대? 6일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대. 그러면 이게 하루 동안이니까 곱하기 뭐 해주면 돼? 6 하면 하루 동안 이만큼 하는데 6일 동안 해서 뭐 할 수 있대요? 마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전체 일의 양이 뭐야? 1이었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두 번째 문장은 뭘로 가야 돼? 아,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이번에는 희진이가 2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수호가 8일 동안 해서 모두 마쳤대. 이게 너희들이 두 번째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장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희진이가
혼자서 X만큼 하는데 2일 동안 했으니까 몇 X? 2X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를 수호가 8일 동안 하니까 하루 동안 Y일인데 Y만큼 일할 수 있는데 8일 동안 하니까 얼마? 8Y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역시나 모두 맞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전체 일회양인 1이 나와야 돼. 자, 요것만 선생님이 한번 해를 같이 구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뭐 해줘요? 분배하겠죠. 6x 플러스 6y는 1 만들고 자, 두 번째는 이 식과 우리 가간법 할 거잖아. 그럼 또 굳이 한 번 더 쓰지 말고 쓰면서 바로 6x 개수 맞춰버려도 될까? 그치? 여기 6x, 여기 2x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식에다가 3배해서 6x 플러스 여기도 3배하면 24y 여기 얼마? 1에도 안 곱하면 안 돼요. 반드시 3 이렇게 만들 거야.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뭐 하는 거야? 그치? 두 식을 빼줘야지. 뭐가 돼요? x가 소거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6x는 소거가 되고 그치? 6y 빼기 24y니까 6 빼기 24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8y는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y는 18분의 2죠. 18분의 2 약분하면 몇 분의 몇? 9분의 1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y 9분의 1을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 적절하게 대입해서 이제 x값 구해야 되잖아. 뭐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는데 둘 다. 자, 식이 최대한 간단한 식에다 대입하면 좋겠죠. 자, y에다가 우리 한번 대입해서 x까지 한번 일단 구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자, 8에다가 9분의 1 곱하면 얼마야? 9분의 8은 1. 자, 그럼 이 x는 1에서 9분의 8 이항에서 빼니까 9분의 1이 9죠. 그래서 빼면 얼마? 9분의 1. 그러면 x는 자,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1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오, 자, 정리. 자, x가 18분의 1 나왔고 y가 9분의 1 나왔어. 이렇게 하고 선생님 보기에 답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거 풀어준 거야. 원래는 안 풀어줄 건데. 자, 보면, 자, 누구를 구한? 희진이가 혼자 며칠 걸리는가? 이거 물어보거든, 희진이. 희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X였잖아. 이게 뭐야? 희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거야. 근데 하루 동안 18분의 1씩 하였는데, 전체 일의 양이 1이니까, 하루에 18분의 1씩 며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뭐예요? 하루에 18분의 1 할 거니까 며칠이 필요한 거야. 얘를 통해서 18일 필요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이게 하루에 18분의 1이 되려면 곱하기 18 해줘야지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날수 며칠? 18.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 오케이. 기억 잘 하고 자 56번도 55번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 선생님이 여기 계산한 과정들은 다시 지워버릴게요. 공간이 없는 관계로. 식만 남겨놓고 일단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56번도 똑같이 일에 관한 문제인데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물. 자, 선생님이 일단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요런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대. 근데 선생님이 일에 관한 문제나 물에 관한 문제나 전부 다 뭐라고 했지? 전체 일의 양 또 전체 물의 양 얘를 전부 다 얼마로 두고 풀어라? 1로 두고 풀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물통에 물이 1만큼 있었구나. 이렇게 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물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 물통의 물을 뭐 하겠대? 빼내는데 자, 여기 호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나 봐. A 호수로 B 호수로 물을 이렇게 빼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 물통의 물을 A 호수로 2시간 뺀 다음에 B 호수로 이어서 12시간 뺐더니 물이 다 빠졌나 봐. 또 이번에는 자, A 호수로 8시간 빼고 B 호수로는 3시간 뺐더니 어떻게 됐대? 둘 다 모두 빠졌대. 그러니까 식을 지금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첫 번째 뭘로? A 호수로는 2시간을 빼고 B 호수로는 12시간을 빼거나 이걸로 첫 번째씩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호수로 8시간, B 호수로 3시간 빼내면 모두 뺄 수 있다. 이걸로 두 번째 식을 만들도록 할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전체 여기 물통에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은 얼마더라? 1만큼 있더라. 자, 그러면 역시나 얘도 뭐를 모르냐면 이 위의 문제처럼 위에는 희진이와 수호의 일에 관한 문제였다면 얘는 A와 B의 물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 단위 보니까 얘는 일이었지만 얘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놓는 거죠. A 호수로 1시간 동안 물을 빼내니까 빼내는 무슨 양? 물의 양. 얘를 X. 아깐 1의 양, 지금은 물의 양. 얘를 X. 두 번째, B 호수로 1시간 동안 또 빼내는 물의 양을 뭘로? Y로. 똑같이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렇게 놓고 아까 읽었던 자 1번 얘로 가지고 식을 세운댔잖아. 자, A 요수로 1시간 동안 X만큼 물을 빼내는데 몇 시간 동안 뺄 거래? 2시간 동안. 아, 그러니까 빠지는 물의 양은 얼만큼이겠어? 2X겠죠. 또 역시나 비호수로 12시간 빼낼 거래. 비호수로 빼내는 물의 양은 Y인데 1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뺄 거니까 얼마큼 빠지겠어? 12Y일 거야. 이렇게 빼도 모두 빼고 요렇게 빼내도 모두 뺀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물의 양 다 빠졌을 거 아니야?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식. 똑같은 거니까 이제 빠르게 갈게. 자, 1시간 동안 X만큼 빠지는데 8시간이니까 얼마예요? 8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Y만큼 빠지는데 3시간 동안 빼낼 거니까 얼마? 3Y. 이것 역시 전부 다 빼냈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 얼마가 나오면 되더라? 1이 나오면 되더라.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까 풀어줬던 것처럼 X, Y는 우리 지우랑 태율이가 각각 구해서 적절하게 질문 읽고 몇 시간인지 답 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 자, 왜 57번은 건너뛰느냐? 그러면 57번 정도는 너희들 스스로가 한 번씩 세워봐야겠지. 자, 그럼 58번 상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볼게. 자, 얘도 똑같아. 자, 얘도 이번에 물통 이렇게 있어요. 자, 물통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물통에 아까는 물을 빼냈다면 지금은 뭐를 할 거래? 아, 물을 거꾸로 집어넣을 거래. 이렇게. 물을 집어넣을 거야. A 호수, B 호수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나 똑같다. 우리 뭐를 1로 두고 푼다? 아하, 여기에 채워지는 뭐를? 물의 양을 뭘로 두고 풀 거다? 그치? 1로 두고 풀 거다. 전체 물의 양이 1만큼 있더라. 이렇게 놓고 풀자. 자, 그러면 미지수도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여기 단위가 1이고 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뭐야? 분이네? 그러면 얘를 미지수도 분으로 바꿔놓는 거지. 자, 한번 써볼게. 자, A 호수로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 얘를 X. 또 두 번째, B 호수로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 얘를 Y.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미지수. 자, 이렇게 얘들아, 방정식 활용은 진짜 미지수를 뭘로 놓는지 그거 꼭 써놓는 게 사실 거의 20%야.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중요해. 이래야지만 식을 세우는데 훨씬 빠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식부터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꼭 미지수를 놓는 거 꼭 습관 가져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문제 읽고 한번 식이 되는 문장들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A, B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3분 동안 물을 넣은 후 A 호수로 1분 동안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대. 요게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문장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이 물통에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자, 역시나 모두 사용해서 어떻게 됐대? 2분 동안 넣은 후 B 호수로는 4분 동안 넣었더니 물이 가득 찼대.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도 낮고 이제 식이 돼야 되는 킥워드 되는 문장들 한번 살펴봤으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두 호수를 뭐 했다? 모두 사용했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모두 함께 일했던 거랑 똑같이 얘도 물을 틀고 얘도 물을 튼 거잖아. 둘 다 물을 틀었어. 1분 동안 둘 다 물을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은 얼마겠어?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죠. 각각 튼 게 아니니까. 자, 모두 사용해서 몇 분 동안 물을 더 틀었대? 3분 동안 물을 넣었대. 그죠? 그러니까 1분 동안 함께 넣은 물의 양에다가 3분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가득 찼으면 이게 1이 돼야 되지만 가득 안 찼어. 그래서 넣은 후에 A 호수만으로 1분을 더 넣었어요. A 호수로 1분을 더 넣은 물의 양은 얼마야? X죠. 그러니까 X만큼 더 넣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물통에 물이 가득 찼대. 그러니까 이게 가득 찬 물의 양 얼마? 1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자, 모두 역시나 이거 처음에 어떻게 사용했다? 모두 사용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분 동안 사용했대? 2분 동안. 그럼 역시나 모두 사용했으면 둘이 더하고 이게 1분 동안 모두 사용한 물량이니까 곱하기 2 해줘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로? 기호수로 몇 분? 4분. 기호수로 1분 동안 넣는 게 y인데 4분 동안 넣을 거니까 이번엔 얼마? 4y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물의 양 1이 돼야겠죠. 역시나 요거 XY 값 구해서 답 찾는 거는 너희들이 숙제하면서 하도록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영상을 그냥 막연하게 틀어놓고 보고만 있지 말고 자, 꼭 이게 공부가 되려면 일단 정지시켜 놓고 선생님 지금 이제 59번 설명하겠지. 59번을 너희들이 먼저 문제 읽고 한번 XY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워보려고 문장 찾아가면서 너희들이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 플레이 눌렀으면 좋겠어. 자, 이제 59번 볼 건데 자, 숨 한번 고르고 어이고 59번은 지금까지 풀었던 58번까지랑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할 거야. 자,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자, 선생님 한번 문장 같이 따라 읽으면서 너희들도 잘 따라와 봐. 자, 혼자 하면 채영이가 4시간, 성민이가 8시간 만에 뭐 할 수 있대? 끝낼 수 있대. 아, 이거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일에 관한 문제랑 뭐야? 똑같아. 자, 잠깐 살펴볼게요. 역시나 똑같은 건 전체의 일의 양은 둘 다 1로 두는데 채영이가 혼자서 4시간이면 이 일을 끝내나 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채영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채영이가 4시간이면 일을 끝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알 수 있더라. 얼만큼? 4분의 1만큼씩 해야지 1이 되기 위해선 4시간이 되려면 4분의 1이 4시간이 걸려서 전체 일의 양 1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 문장 가지고 이 사람이 채영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알 수가 있어. 4시간이면 일을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는 희진이와 수호가 각각 며칠 만에 일이 끝나는지 안 나와 있어. 그냥 함께해서 6일 동안 일을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희진이가 하는 일의 양을 모르고 수호가 하는 일의 양을 몰라서 미지수로 이렇게 놨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채영이가 4시간이면 일을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1이 되려면 1시간에 4분의 1씩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기억나죠? 요 과정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랑 또 6학년 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야.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겠지. 성민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8시간이면 끝내기 때문에 얼만큼씩 1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야? 8분의 1만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자, 한번 다시 문제 읽으면서 잘 파악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얘를 x, 얘를 y로 뒀다면, 그럼 뭐를 x, y로 둬야 되나요? 자, 문제를 한번 그건 읽으면서 너희들이 한번 찾아야 되는데, 자, 볼게. 그런 일을 채영이가 혼자서 하다가 도중에 성민이와 교대에서 총 6시간이 걸렸대.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 자, 봐봐. 뭐냐면, 채영이가 일을 계속 하다가 이어서
성민이가 일을 해서 끝낸 거야, 요만큼. 전체 일량 1을. 그치? 그런데 뭐를 모르는 거야, 지금? 채영이가 몇 시간 동안 한 줄 몰라. 성민이가 몇 시간 동안 한 줄 몰라. 단지 둘이 합쳐서 몇 시간 동안 했더라? 6시간 동안 했더라.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지수를 뭘로 둬야 되는 거야? 채영이가 하는 일의 시간을 X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민이가 하는 일의 시간을 뭘로 두는 거야? Y로 두는 거야. 각각이 걸리는 시간이 안 나와 있어. 아까는 각각이 일을 얼마큼 하는지 시간이 나와 있다면, 이번에는 시간이 안 나와 있고, 뭐다? 이 일을 혼자서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만 나와 있지, 요렇게 일을 하는데 총 6시간이 걸렸다만 나와 있지, 채영이가 혼자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성민이가 몇 시간 동안 끝냈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각각 X, Y로 둘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돼? 자, 식은 오히려 어렵잖아. 첫 번째, 둘이 합쳐서 몇 시간 걸렸대? 총 6시간 걸렸대. 걸린 시간을 X, Y로 뒀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6이구나. 자, 됐니? 자, 그럼 그 다음 식은 뭐가 되냐면, 채영이가 X시간만큼 했는데, X시간. 1시간에 채영이는 일의 양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X시간 동안 얼마큼 일했겠니? 그치. 4분의 1X만큼 일을 했을 거야. 그쵸? 1시간 동안 4분의 1씩 X시간 동안 할 거니까 4분의 1X. 그런 다음에 도중에 성민이가 교대에서 Y시간 동안 일했대. 성민이는 1시간에 얼마큼씩 일해? 8분의 1씩 일해. 그런데 몇 시간? Y시간만큼 일하잖아. 그러니까 성민이가 하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시간에 8분의 1씩 Y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요렇게 자, 1문제가 똑같지만 자, 여기까지 요 문제, 앞에 문제까지는 요 문제들까지는 미지수를 뭘로 놨다면 일의 양, 물의 양을 x, y로 뒀다면 지금은 시간을 뭘로 뒀더라? x, y로 뒀더라. 왜? 일의 양을 문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 가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영상 보고 이해하고 또 이해가 그래도 안 되면 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럼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줄 60번, 61번, 62번 중에서 61번과 62번을 선생님이 식을 한번 읽고 같이 정리할 테니까 60번은 너희들이 식 세우고 한번 풀어갖고 오세요. 자, 61번, 62번은 어렵지 않아. 왜? 우리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우리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 자,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나타내지? 자, 다은이네 가족은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할머니 댁까지 총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간더라? 210km 떨어진 거리를 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어떻게 갔대? 처음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꿔서 갔다는 거야? 국도로 바꿨다는 거야. 자,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속도로로 분홍색으로 나타냈어. 자, 이렇게 해줘야겠다. 고속도로가 분홍색, 국도가 이렇게 민트색. 자, 이렇게 이용해서 도착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의 속력보다 시속 얼마가 빠르고 30km가 빠르대. 고속도로에서는 30km만큼 빠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나와 있네. 고속도로에서 속력이 얼마래요?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a km/h 시속 a만큼 갔고요. a만큼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달린 다음에 국도에서 속력 얼마로? b km/h 1시간 동안 달렸대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문제 읽고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죠. 자,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우냐? 자, 문제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 키워드가 되는 힌트가 되는 문장 한번 찾아보면 자,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의 속력보다 얼마큼 빠르더라? 30만큼 빠르더라. 요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자, 고속도로의 속력이 얼마였어? A였죠.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
국도에서의 속력 두고 B보다 얼만큼 빠르더라? 30km/h만큼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될 두 번째 식이 될 문장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A로, 국도에서는 이렇게 이동했다고 한다. 자, 요게 두 번째 식이 될 건데, 자, 요 두 번째 식에서는, 자, 우리 속력 알고 시간 알면 얘는 속력이고 얘는 시간이잖아. 우리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아, 고속도로의 길이는 얼마였다? 2A였다. 다은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간 고속도로의 거리는 2A였고, 두 번째, 국도를 이용한 거리는 얼마인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얼마예요? 둘이 곱해서 B만큼이 뭐예요? 국도에서 달린 거리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합쳐서 총 거리 얼마가 나오면 돼? 210이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2A 더하기 B는 210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요 식,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다. 됐지? 자, 그럼 62번 우리 똑같이 가볼게. 자, 61번은 직선거리였다면 62번은 둘레 나봐, 공원.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둘레를 그려볼게. 자, 요런 공원이 있어요. 요런 공원에 둘레가 지금 몇 킬로미터래? 11킬로미터래요. 자, 이 둘레를 처음에는 어떻게 갔대? 처음에는 시속 9km로 시속으로 이렇게 뛰다가 그 다음에 뭘로? 시속 4로 천천히 걸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나 봐. 자, 이해되죠? 자, 여기는 시속 9로 뭐 했어요? 9km/h로 걸었고, 분홍색. 그 다음에 시속 4km/h로 뭐 했어요? 걸었어. 아, 요만큼 뛰었고 요만큼 걸었다는 거지. 그래서 총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더라? 1시간 30분. 자, 그러면 식 세워볼게. 자, 첫 번째는 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아, 전체 거리 우리 얼마큼 걸었다? 11km 걸었다. 요거 가지고 첫 번째 식을 만들 건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미지수는 뭘로 둬야겠어? 아, 뛰어간 거리. 뛴 거리를 뭘로 놓고 x로 두고 그 다음에 뭐 했대? 뛰다가 걸었지. 걸은 거리. 얘를 뭘로 둬요? y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x, 얘를 y 이렇게 둘 거니까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됩니까? 아, x 더하기 y는 우리 얼마큼? 11만큼 걸었다. 한 바퀴가 11이니까. 어렵지 않지? 요게 첫 번째 식.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니? 아, 둘레를 시속 9로 뛰다가 4로 걸었더니 몇 분 걸렸다? 1시간 30분 걸렸다. 자, 요 걸린 시간 1시간 30분 걸렸다가 두 번째 식이 돼야 될 거야. 아, 그러니까 뭐야? 요만큼 뛴 시간에다가 요만큼 걸은 시간 두 개 더한 게 1시간 30분.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지. 자, 선생님이 그때 뭐랬죠? 시속일 때는 전부 다 뭐를 시간의 단위, 요 시간의 단위를 뭘로 바꿔라? 시간으로 바꿔라. 1시간 30분, 1과 60분의 30, 1과 2분의 1시간이니까 몇 분의 몇 시간? 2분의 3시간이라는 거. 아, 총 걸린 시간 2분의 3시간 나오도록 식 세우면 자, 요만큼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몇 분의 몇? 9분의 x. 됐죠? 더하기 요만큼 걸은 시간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 y가 거리니까 4분의 뭐예요? y죠. 요렇게 해서 총 몇 시간 걸렸더라? 2분의 3시간. 이렇게 놓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이해됐죠? 자, 직선으로 가나? 원으로 가나? 자, 뭐해? 둘 다 내용은 똑같더라. 자, 잘 이해됐으면, 자, 그 다음 65번으로 갈 거예요. 요 내용은 너희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63번, 64번도 너희들이 한번 차분히씩 세워봅시다. 자, 65번도, 자, 말만 너무 6문장 길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자, 철인 3종 경기를 갈 거야. 철인 3종 경기를, 자, 세 가지로 우리 한번 간대. 자, 세 가지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수영,
수영. 자, 두 번째는 뭘로? 사이클. 두 번째는 사이클. 그치? 그 다음 마지막에는 마라톤.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연이어서, 자, 몇 킬로미터를 갈 거냐면, 총 51.5km를 갈 거야.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더라? 51.5km더라.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자, 처음 요만큼이 뭐예요? 지금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마라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 수영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래? 1.5km래. 수영한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1.5. 자, 그럼 지금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사이클로 간 거리와 마라톤을 한 거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뭐로 놓을 거야? 사이클로 간 거리 X, 마라톤으로 뛴 거리 Y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바로 보이지? 첫 번째씩 만들 키가 되는 문장 뭐예요? 51.5km 첫 번째 총 걸렸다. 요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읽고 세울게. 자, 사이클은 시속 얼마로 갔대요? 사이클 속력이 나와 있네. 속력 30km per hour. 사이클 속력 나와 있고요. 마라톤 속력은 얼마래? 12km per hour로 달려서 자, 수영은 몇 분? 20분 걸려서 두 번째 문장을 만들기가 되는 문장. 뭐가 됐대요? 총 2시간 30분 만에 완주했대. 그러니까 얘는 2시간 30분 총 걸렸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제 식을 세우면 자 첫 번째는 거리에 대한 식 뭐더라? 1.5 더하기 x 더하기 y는 얼마더라? 51.5가 나와야 되는 거 첫 번째 식. 거리에 대한 식. 두 번째 뭐에 대한 식? 여기 나와 있는 시간에 대한 식. 자, 그러면 수영하는데 여기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 20분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20분? 그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20분 걸렸으니까 얘도 뭘로 바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 요거 시속이지, 단위가. 시속이니까 20분도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일단 바꿔줘야 돼. 수영하는데 3분의 1시간. 사이클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몇 분이면 30분의 x. 또 마라톤 뛰는데 걸리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 얼마? 12분의 y. 요렇게 해서 총 2시간 30분, 2와 60분의 30, 2분의 1. 몇 시간? 2분의 5시간.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나와야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말만 길지 정리 잘하면 앞에 풀었던 문제들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활용을 그냥 문장이 길다고 어려워만 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부터 문제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두 번째 미지수 잘 두고 그런 다음에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키가 되는 문장들 찾아서 한번 식을 잘 세워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자, 아이고. 사실 선생님이 이거 영상 지금 두 번째 만드는 거야. 첫 번째 수업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목이 갔어요. 너희들이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영상을 만드니까 알겠지? 너희들도 꼭 이 영상의 값어치를 너희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래.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 66, 67, 68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67번, 68번 같이 하고 66번은 혼자 식과 답까지 해갖고 오도록 합니다. 자, 지원이가 체험학습을 다녀오는데 갈 때, 올 때. 이것도 많이 했던 거네. 갔다가 왔나 봐. 한 번을 이렇게 짚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같은 길로 안 왔어. 문제 읽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 갈 때는 시속 얼마로? 60으로. 갈 때는 60km per hour. 올 때는 시속 얼마로? 150km per hour. 이렇게 돌아왔대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우리 식이 되는 문장 뭐다? 총 3시간 24분이 걸렸다.
요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20만큼 더 멀다. 이게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뭘로 놔야 될지 보일 것 같아. 뭐야? 갈 때 간 거리. 갈 때의 거리. 이제 멀리 보내버리자. 자, 갈 때의 요만큼의 거리를 x. 그렇다면 올 때 거리를 뭐라고 둘 거야? y.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래? 총 3시간 24분 걸렸다. 자, 시간. 자, 역시나 요 3시간 24분 중 우리 지금 속력의 단위가 뭐니까? 시속이니까 얘네들을 뭘로 바꾸자? 시간으로 일단 바꿔놓자. 3과 60분의 24. 얘는 6으로 약분하면 3과 10분의 4. 그러면 3과 5분의 2니까 5분의 몇 시간이야? 17시간. 먼저 바꿔놨어. 자, 그럼 첫 번째, 총 3시간 24분이 걸렸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몇 분의 몇? 60분의 x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얼마입니까? 150분의 y. 요렇게 해서 몇 시간? 총 5분의 17시간. 첫 번째. 됐지? 자, 두 번째 문장 선생님 여기 그어놨어. 뭐래? 기차를 타고 온 거리 뭐야? 온 거리. 요거죠. y. 온 거리 y가 누구보다 온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 뭐였어? x였죠. x보다 20금 더 멀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우리 미지수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 풀 때 첫 번째 식 얼마 곱하면 되겠니? 300 각각 곱해서 대입법 써서 해 구하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또 볼게요. 자, 68번도 똑같은 문제. 상혁이가 약수터에 갔다가 오나 봐. 갈 때 속력 5, 20분 동안 약수 받고 올 때 속력 4. 그렇게 해서 또 자, 식이 되는 문장 뭐예요? 1시간 총 20분 걸렸다. 요거 가지고 식 하나. 그리고 또 똑같네.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400m 더 멀다. 요거 가지고 식 두 번째. 이렇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식이 되는 문장까지 우리가 찾아봤다면 이제 미지수 설정부터 가봅시다. 미지수 설정 뭘로 놔야겠어? 자, 각각의 간 거리를 모르죠. 그래서 갈 때의 거리. 이번엔 그림 그냥 안 그리고 할게요. 갈 때 거리를 x. 그러면 올 때 거리를 뭘로 두면 돼? y.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가는 길 얼마야? 갈 때 길, x.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뭐야? y죠. 그러니까 y가 오는 길이 누구보다 갈 때, x보다 얼마큼 더 멀대? 400m 더 멀대. 그런데, 자, 요거 또 단위 맞춰야 돼. 얘가 시속이면서 킬로미터네? 쉬면서 킬로미터네?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돼. 얘는 뭘로? 시간으로. 그치? 꼭 그런 거 단위 주의해. 얘는 시간으로, 얘는 뭘로?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로 바꿔놓고 풀 거야. 얘 뭐예요? 1과 60분의 20, 3분의 1 시간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3분의 4시간. 그리고 이제 400m도 얘 속력의 단위로 항상 맞추랬어. 4km니까 시속 4km니까 얘는 몇 킬로미터? 0.4km. 자, 따라서 다시 2번 문장으로 요 갈게. 아니, 다시 요거씩 다시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씩부터 가야지. 총 몇 시간 걸렸다? 1시간 20분 걸렸다.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 뭐야?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 5, 거리 x. 5분의 x 더하기. 자, 올 때 속력 4, 올 때 거리 y. 그러니까 올 때 걸린 시간 얼마? 4분의 y.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 3분의 4시간.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얼마야? 오는 길이 누구보다? 갈 때, x보다 얼마큼 더 멀더라? 0.4 더 멀더라. 자,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항상 단위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어. 누구로 맞춘다? 속력의 단위로 맞춰야 된다는 거. 그거 요렇게 잘 맞춰가면서 그래 가면서 문제 잘 풀도록 해요. 네, 됐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네. 자, 이제 70번, 71번.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도록 합니다. 자, 70번 갈게요. 자, 이것도 거속시의 대표적인 유형들. 그런데 얘들아, 너네 이거 새롭다면 너넨 진짜 조금 반성해야 돼. 왠지 알아? 이거 다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새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다 문제를 볼 때마다 새롭다면 아, 내가 1학년 때 공부를 좀 덜 했구나. 아, 2학년 때는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요런 반성을 좀 해야 돼. 자, 오케이, 봅시다. 총 몇 킬로미터 떨어졌대? 32km 떨어졌대. 자,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자, 아까는 갈 때 얼마, 올 때, 아니, 뭐지? 얼마로 가다가 얼마로 간다,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에는 태균이랑 진아가 사귀나 봐. 이렇게 각각의 집에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한대. 어, 자, 어떻게 하는데 태균이가 이만큼 왔을 때 진아가 이렇게 와서 서로 이렇게 만난 거야. 좋겠다, 그치? 서로 이렇게 30km, 2km, 집이 되게 머네, 서로.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만났대요. 자, 태균이의 속력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 태균이 속력은 시속 9km/h라고 되어 있고, 자, 진아의 속력은 얼마? 15km/h로, 진아는 되게 보고 싶나 봐. 자전거 타고 갔대요. 자, 그래서 질문이 뭐야?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 자, 그런데 지금 뭐를 물으냐면, 자, 뭐가 힌트냐면, 자, 총 거리가 나와 있지, 총 거리. 32km 떨어졌대. 자, 요것도 굉장히 큰 식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요걸로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선 미지수를 뭘로 되어 있어? 태균이가 간 거리를 x, 그리고 진아가 간 거리를 y 이렇게 놓을 거예요. 지금 거리를 x, y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 둘이 합쳐서 간 거리는 총 몇 킬로미터더라? 32km더라. 자, 됐니? 자,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이제 두 번째 식이 되는 문장이 이 글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기보다 조금 숨겨져 있어. 두 사람이 뭐 했대? 만났대. 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은 같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태균이는 여기서, 진아는 여기서 동시에 출발해서, 그치?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기 때문에 태균이가 20분 걸렸으면 진아도 20분 걸렸다는 거거든. 아,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힌트 뭐다? 시간이,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이 같다. 요걸 가지고 두 번째 만점을 만들 거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야. 됐니? 자, 그러면,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속력이 9, 거리가 x. 아, 그럼 태균이가 걸린 시간은 얼마야? 9분의 x. 진아가 걸린 시간은 얼마니? 15분의 y죠.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은 뭐 하다고?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읽고 얘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 두 번째 시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 자, 그러면 71번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도 똑같아요. 이렇게 몇 킬로미터 떨어졌대? 3.9km 떨어졌대. 아, 이거 조금 어렵구나. 자, 그런데 여기 단위 한번 먼저 보고 갈게. 단위가 보니까 여기 분이고 여기 다 미터, 거리는 미터네. 그러면 얘의 속력은 분속으로 나타내는 게 더 편해. 그렇기 때문에 분속 미터로 나타낼 거라서 얘를 뭘로 바꿔놓을 거야? 3,900m로, 아이고, 3,900m로 바꿔놓고 풀도록 할게요. 그치? 단위를 맞춰줬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00m 떨어진 지점에서
자, 재우는 여기 있고 선영이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서로 뭐 했대? 역시나 마주보고. 아유, 좋아. 이게 꼭 이렇게 문제집 이름이 이렇게 남자 여자니. 이게 이렇게 설레이게. 이게 우리 안 돼. 네. 재우는 요렇게, 선영이는 요렇게 와서 또 만났어. 자, 됐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0번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70번은 얘들아, 혜균이의 속력이 나와 있고 진아의 속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속력이 나와 있지 않아. 그 대신 속력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자, 얘가 좀 어려워. 뭐냐면 이거 봐봐. 재우가 500m를 걷는 동안 선영이는 800m를 걷는데 그러면 이거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재우가 500 걸을 동안 와 근데 선영이가 이렇게 빠르네. 재우는 똑같은 시간에 500m를 걷는데 선영이는 800 걸어.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선영이가 더 빠른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두 사람의 속력의 비가 얼마더라? 500대 800인 뭐더라? 5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두 사람의 속력의 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뭘로 둘 거냐면 위에처럼 속력이 나와 있는데 얘는 안 나와 있어서 얘는 속력을 x, y로 둬야 돼. 그게 어려워. 그치? 그래서 제우의 속력,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제우의 속력 얼마? 선영이의 속력 얼마? 시속 ykm 이렇게 놓을 거야. 속력을 미지수로 놓을 거예요. 자, 됐어? 그러면 선생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간 거리, 얘처럼 이렇게 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거리는 그러면 속력을 미지수로 놓으면 이 거리도 xy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두 사람, 내가 아까 여기서 뭐랬어? 똑같거든?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은 뭐해? 같아. 같아야 돼. 아이고.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어. 몇 분 걸렸대? 30분 걸렸대. 여기서 30분에 만난 거야. 그럼 뭐야? 재우도 30분, 선영이도 30분 걸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재우의 속력과 시간이 나와 있네. 근데 이것도 단위 바꿔놔야겠다. 시속이니까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시간, 2분의 1 시간. 이렇게 바꿀게요. 아, 선생님이 아까 뭘로 맞추기로 했지? 분, 미터로 바꾸기로 했지? 그래서 미터가 됐지? 아이, 미스테이크. 여기가 시속이 아니라, 여기 킬로미터가 아니라, 속력의 단위를 미지수 놓으면서 단위를 분속으로 놔야지. 분속 미지. 이렇게 놔야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 시간으로 안 바꿔도 되겠어. 그냥 분으로 갈 거니까. 여기 다 분이잖아. 지금 미터고. 그치? 그럼 재우가 간 거리는 속력이 x고 걸린 시간이 30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야? 간 거리였잖아. 얘가 간 거리 얼마? 30x. 이해됐어? 선영이도 30분 걸렸어. 그러니까 선영이가 간 거리는 얼마?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 30y. 자, 그럼 이제 식 다 세웠다. 첫 번째, 뭐다?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 얼마다? 3,900. 30x 더하기 30y는 3,900. 이게 첫 번째. 됐지? 자, 두 번째. 가 총거리 얘가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요. 속력의 비가 5대 8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두 속력은 5대 8인데 속력이 각각 얼마야? x, y였죠. x 대 y는 5대 8이더라. 거꾸로 쓰는 게 낫겠어. x 대 y는 5대 8이더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풀 때 얘들아 얘는 비례식일 때는 우리 어떻게 만들랬어? 비례식의 성질 써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만들랬죠. 그럼 요 식은 뭘로 만들어 놔야 돼? 5y는 8x로 바꿔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 할 때는 자 여기 봐봐. 개수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센스지. 30, 30 그리고 얘도 30으로 나눠지지. 그러면 뭐 해줘? 30으로 각각 나누어서 각식을 두고 30으로 나누어서 x 더하기 y는 3,900 나누기 30 하면 어떻게 돼? 1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점은 재우가 500 걷는 동안 선영이는 800 걷는다. 요 문장을 통해서 속력의 비를 찾고 속력을 미지수로 놔서 식 세우는 거. 요게 조금 너희들한테 어려웠을 거야. 자, 그치?
네, 한번 잘 이해해보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가도록 할게. 자, 이제 72, 73, 74번 유형인데, 자,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위에 힌트가 되는 요 박스 있잖아, 너네들 책에.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문제 보면서 지금 위에를 볼 건데, 먼저 문제를 볼게. 자,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60으로 걸어간지, 자, 여기다가 한번 너희들 밑줄 그어볼래? 15분 후에 동생이 따라 나섰나 봐. 아,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의 뭐가 나와 있냐면 시간의 차이가 나와 있어. 시간차가 몇 분이더라? 15분이더라. 자, 그치? 자, 됐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형의 속력과 동생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뭐 했다라고 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났대. 그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너희들이 좀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이 먼저 출발하고 15분 뒤에 동생이 출발했는데 두 사람이 만났어. 형이 출발. 15분 뒤. 15분 후에 동생이 똑같이 집에서 출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야, 학교에서. 그럼 두 사람이 뭐가 같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나올 때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위에 유형을 봐봐. 요거 한번 정리할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출발할 때, 즉, 시간의 차를 두고 출발하면 형이 간 거리랑 동생이 간 거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근데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사실. 문제를 보고 너희들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요거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형이 출발하고 15분 뒤에 동생이 집에서 출발해. 만났어. 뭐가 같아야 돼? 형도 이만큼, 동생도 이만큼 같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고. 이해했니? 자, 그럼 요거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미지수 놓고, 미지수 놓고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지금 뭐를 미지수로 놓을 거냐면은 각각이 두 사람이 형과 동생이 가는데 뭐를 걸리는 시간을 모르잖아. 첫 번째 시간 차이로 우리가 식을 세울 거거든. 요거로.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 시간의 차이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x, y로 둘 거예요. 동생이 걸린 시간을 y. 이렇게 미지수 놓고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되면 되겠니? 자, 형이 걸린 시간 x는 동생보다 얼마큼 더 걸리는 거야? 15분 더 걸리겠죠. 왜? 형이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다면 형은 1시간 걸리는 거고 동생이 한번 예를 한번 해볼게.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어. 그럼 형은 몇 시간 걸려? 1시간. 동생이 15분 뒤에 출발했으면 9시 15분에서 출발한 거지.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제 만난 거니까 똑같이 10시에 만나야 될 거잖아. 얘는 몇 분? 45분 걸린 거니까 15분. 15분 뒤에 출발했으면 형이 걸린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걸린 시간 X는 동생보다 15분 더 길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자, 요거는 당연히 아는 거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또 디테일하게 설명했네. 자,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은 동생보다 15분 더 걸린다. 왜냐면 동생은 15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치. 너희들이 해석이 필요한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야 돼.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요게 두 번째 식.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형이 걸린 시간 x인데 형의 속력이 얼마였어? 60.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형이 간 거리는 얼마? 60x. 그치? 그 다음에 동생이 간 거리. 동생 속력 얼마야? 160이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간 거리니까 동생이 간 거리 얼마? 160y.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야? 거리가 같다. 두 사람이 간 거리가 같다. 요걸로 놓은 식이다. 요거 꼭 해석 잘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 여기 지금 문제 파악하니까 15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뒀지. 그 얘기는 뭐다?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 요게 키워드. 자, 그럼 73번 볼게. 73번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예원이와 승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예원이는 출발한 지 출발 지점에서 초속 8로. 승현이는 요거 나왔네. 승현이는 예원이보다 얼마큼 앞에서? 30m 앞에서. 그럼 이거는 뭐야? 시간의 차가 아니라 뭐야? 거리의 차가 나왔네. 거리의 차이가 30m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역시나 뭐 한 거야?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자, 예원이가 있고 승현이가 있는데, 자, 승현이는 예원이보다 30m 앞에서 출발했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출발하는데 예원이가 여기 있고 승현이가 여기 있나 봐. 이렇게 몇 미터 앞에서 30m 앞에서 출발한 거야. 승현이는 요렇게, 예원이는 요렇게. 이해했지? 그쵸? 이해했어. 자, 이렇게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다? 거리의 차이가 나왔어. 그런데 어쨌거나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자, 그럼 거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자, 지금 뭐가 같냐면, 승현이는 여기 있고, 예원이는 여기 있지만, 거리만 차이가 있지, 둘이 어떻게 동시에 출발했다는 거야, 동시에. 여기 보이지? 동시에 출발했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석해야 된다? 자, 그렇지. 거리의 차이가 있고 동시에 출발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뭐가 같더라? 걸린 시간이 같아야 돼. 예원이가 걸린 시간과 승현이가 걸린 시간이 똑같다고. 여기서 얘는 여기서 얘는 여기서 동시에 준비 시작 해서 이렇게 쭉 달린 거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식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식 미지수 나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다고? 거리의 차이가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1번씩 그리고 요거 가지고 2번씩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지수는 뭘로 놓을 거야? 자 각각이 달린 거리. 자, 예원이가 달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걸 X. 그러니까 예원이가 얘를 X. 그 다음에 누구? 승현이가 간 거리를 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 자, 이렇게 놓을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는 예원이가 달린 거리 여기 X는 누구보다? Y보다 얼마큼 더? 30만큼 더 많이 간 거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뭐가 같다?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예원이의 속력이 얼마였어? 8m/s였죠, 초속. 얘는 속력 얼마였어? 얘는 승현이는 6m/s였죠. 자, 그러면은 예원이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얼마? 8분의 x. 또 승현이가 걸린 시간은 얼마? 1분의 y. 두 사람의 걸린 시간이 뭐하다고? 같아야 된다. 됐지? 이렇게 해서 자 거의 똑같지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가 나와 있다? 거리의 차이가 나와 있다. 그치? 거리의 차이를 두고 푸는 문제는 뭐를 갖다고 놔라? A가 걸린 시간, B가 걸린 시간. 뭐를 갖다고 놓는다? 시간을 갖다고 놓고 시간 차이를 두고 푸는 문제는 거리를 갖다라고 놓고 푼다. 근데 얘는 달달달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본 거지.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해서 식을 세워야 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제 힘들다. 자, 이제 빠르게 갈게. 상이지만 똑같기 때문에. 자, 채원이랑 송아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버스랑 승용차를 타고 부산을 가나 봐. 채원이가 먼저 채원이 속력이 나와 있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여기 나와 있어. 밑줄 하나 긋게요. 채원이가 먼저 30km를 갔대. 그 얘기는 뭐야? 이거 무슨 차이? 무슨 차이? 시간 차이죠. 시간 차이가 몇 킬로미터? 30km 차이로 갔구나. 아까 나왔어. 시간 차이. 시간 차일 때는 거리가 같다고 났던 거 기억나죠? 자, 채원이의 속력. 채원이는 속력 90이고, 그 다음에 송아는 시속 100으로 승용차를 타고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이 뭐 했다? 만났다. 자, 그러면 얘도 잠깐 정리 한번 해보면, 아까랑 똑같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채원이가 먼저 얼마큼을 간 거야? 먼저 30km를 먼저 간 거야. 그리고 나머지 거리를 갔어. 그래서 채원이의 남은 거리를 X 이렇게 놓을 거야. 시속 90으로 30km를 먼저 간 다음에 남은 거리를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송아가 이렇게 따라 나선 거지. 시속 100으로. 그치? 그래서 송화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화의 거리를 뭘로 둘 거야? Y로 둘 거야. 자, 됐니? 자, 그러면 1번. 자, 이거 시간차라고 썼네. 선생님, 거리인데. 30km 거리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시간 봐봐. 새벽 1시 45분이야. 그래서 지금 정신이, 네, 없어요. 거리의 차가 30km. 자, 그럼 첫 번째 식 하나 만듭시다. 첫 번째 식 어떻게 된다? 자, y는 뭐 더하기 뭐, x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지. 자, 됐지? 그러면 자, 봐봐. 다시 또 보면 채원이는 여기서 30km를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잖아. 그리고 송아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출발했어. 먼저 간 다음에 30km를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고. 채원이가 여기 왔을 때 송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리의 차이만 있지, 뭐가 같다고? 그치. 두 사람이 걸린, 뭐는 같더라? 시간은 같다. 채원이는 여기서 출발. 송아가 여기서 출발할 때 채원이는 여기쯤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채원이가 이만큼 갈 때 걸린 시간이 송아가 이만큼 갈 때 걸린 시간과 같아야죠. 채원이가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얘기한다. 채원이가 여기서 출발을 먼저 했지만, 채원이가 30km를 갔을 때 송아가 여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요만큼 갈 때 걸린 시간이 요만큼 걸린 시간과 같은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같다. 이렇게 놓을 거기 때문에 채원이의 속력 얼마랬어? 90. 그러면 90분의 간 거리 얼마? X는 뭐분의 뭐? 속력 얼마? 100분의 Y. 걸린 시간. 요게 뭐다? 걸린 시간이 같다. 요렇게 놓은 거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게 걸린 시간이라는 개념이 채원이가 여기서 출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라 채원이는 30km를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인 거야. 왜? 채원이가 여기 왔을 때 송아가 여기에서 이만큼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해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답 달고, 네. 답 찾아갖고 오도록 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한테 조금 공부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 자, 영상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와서 다시 제 질문 하도록 하자. 오케이. 고생했고, 꼭 중요한 거 영상 그냥 틀어놓고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 꼭 중요해. 알겠죠? 그래, 안녕.